깜짝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단기적인 흐름과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좀 영상에 담아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바로 직전에 두산 로보틱스 영상도 꼭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상담이 영상 보러 오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가가 지금 당장 답답한 구간이 있다라고 해서 절대 조급할 이유가 없다. 그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며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약 한 1분에서 2분가량 과거 흐름을 좀 알아볼 건데요. 과거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가 큰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었던 순간이죠. 이때 여러분들 왜 상승을 했죠? 2월달 MSCI에 따른 기대감이었고요. 그리고 CES 2024에 따른 기대감이었어요.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급 이벤트만으로도 주가가 수천억의 거래 대금이 당일마다 등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폭등을 그렸던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최근 두산 로보틱스의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IR, 기업 IR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즉 회사가 확실히 어떤 비즈니스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회사가 뭔가 전환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공략할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관 투자자, 해외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죠.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죠? 장소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고요. 5월 20일 9시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분기 경영 실적 및 질의응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분기 경영 실적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박살이 났잖아요. 하지만 두산은 이미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는 매출 지금 안 나올 거다. 왜 지금 매출 안 나오죠? 우리는 지금 이 협동 로봇 시장 주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북미, 유럽 이쪽에 초기 투자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현재 연구 인력 개발진이 두산 로보틱스의 전 직원 중에서 50%에 가까울 정도로 또 연구 개발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연구,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영업망 확보를 위해서 두산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이 매출액을 대거 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제 그 투자의 성과 결실을 좀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첫 번째 상승 사이클이 나왔었던 두산 로보틱스 이 구간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월달 MSCI, 두 번째는 CES 2024였다면 지금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두산 로보틱스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인한 두산의 사업으로 인한 비즈니스로 인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일봉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상장 당시에 1조 2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 말은 이 안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물량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세력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산이 매집하는 세력이에요. 주가를 빼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밀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적당히 밀리면 손절이라는 것도 고려를 할 텐데 말도 안 되게 박살이 나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세력들도 그 구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빼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뭔가 이제 더 빼고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담아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세력이란 입장에서 종목을 여기서 담았어요. 이때부터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11월달 여기서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담았다고 생각하고 주가를 올려봅시다. 막 돈을 써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겠죠. 근데 내가 돈을 써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물량을 막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뭐 거기는 뭐 거래세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수료가. 근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데 나는 그 물량을 받아주기만 했지 나는 수익을 본 게 없어요.
주가를 상장 당시 고점까지도 이제 돌파를 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급등까지 연출을 시켜 주었는데 불사 단타 천국이 또 돼버리죠. 세력들은 이 단타 물량을 굉장히 싫어요. 왜? 내가 열심히 매집을 해봤자 어차피 단타 때문에 또 골치 아파요. 내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있던 이 자리에서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안에서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 이분들이 다 수익을 봐요. 세력들 입장에선 주가를 이렇게 올려봤자 수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뭐 어떻게든 팔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 조금 크게 볼 건데 상승 추세가 어때요? 떨어지고 상승하고 조정받는데 기간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승 파동이 시작될 때 이 상승 흐름 속에서 발생한 엄청난 수요, 그 수요가 조정 나오고, 그죠? 가격 조정이 나올 때, 하락을 할 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들어왔던 엄청난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가격만 하락을 했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개미 털기라고요.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 그죠? 저도 여러분도 이제 개미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파동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10%에서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20%에서 수익을 보고 각각이 원하는 수익치가 달라요. 누구는 여기서 매도하고 누구는 20% 먹고 매도하고 반대로 또 매수를 합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력들은 달라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 추세조차도 세력들이 계속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50%가 올라가든 100%가 올라가든 계속 담아주고 그 물량을 홀딩을 하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홀딩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돈이 빠져나갔나요?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보다 더 답답한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포라고 보시면 돼요. 놀랍게도 2월달 실적 발표가 실망스러웠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언제쯤이면 너가 실적을 보여줄래? 라는 분위기도 있을 법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세, 야 그동안 고생했다, 너 정말 많이 빠졌다, 이런 분위기가 커요. 그죠? 자, 영상 보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거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저점이 올라오는 추세,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타면서 얘를 그대로 따라갔으면 주가 잘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부족한 게 두산이 보여주신 당장의 눈앞에 로봇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로봇 섹터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확실히 성장주지만 확실히 나중에 성장할 게 확실하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눈앞에 가시화가 돼야 돼요. 내 눈앞에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추세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엄청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저가 매수세 영역이었고, 저가 매수세 영역에 등장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올해 내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아래로 세력들이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아래로 허락을 안 하니까 안 빠지는 거지, 뭐 두산이 그냥 단순하게 좋으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 상장 당시에 이 종가 기가 막히게 여기가 지지받는 걸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드렸던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 상장 당시의 고점이거든요. 최고점. 그 자리가 지금 외바닥이었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건데, 놀랍게도 두산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삼각 수렴 형태, 떨어지는 힘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 힘이 만나는 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과 동시에 주가가 빨간색 선 위로 안착을 할 때는 두산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되고, 그 움직임,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 봤을 때 여기는 추세를 바꿀 만한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추세를 바꿀 만한 모멘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기업 IR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2024 오토메이트, 이 오토메이트 현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새로 선보인 팔레타이징 굉장히 또 호평을 받았고
많은 인기몰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산은 이 참고로 오토메이트에 수년째 참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관계사들이 두산의 제품을 매년마다 궁금해해요.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생산 능력을, 협동 로봇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 생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증설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으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저한테 두산 대응을 저한테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고 저한테 맡기셔야 돼요. 번호를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그냥 그죠? 번호도 말 안 하고 64680224 여기로 남기시면 되고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저는 영상만 봐도 참고 잘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남기셔도 돼요. 저는 초보자라서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을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할 때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이걸 팔아야 된다. 뭐 이것 말고 이걸 왜 들고 있냐. 다른 종목 잘 갔는데 이걸 왜 들고 있냐.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우리가 기업 매출 볼 겁니다. 25년도에 들어가면은 무려 2700%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타나죠. 제가 여기를 왜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그동안엔 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계속 제가 11월 대선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월 미국 대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공장 증설에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다. 수원 공장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두산 로보틱스는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북미 지역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까지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영업망 네트워크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 영업망 확보를 함과 동시에 무려 2배, 3배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영업망을 확보했으니 팔아야겠죠. 판매를 해야겠죠. 그렇다는 것은 해외 공장 증설 모멘텀이 등장을 할 수 있다.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증권사들이 괜히 이거를 뭐 2700%까지 영업이익 성장한다 이렇게 잡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놀라운, 그러니까 2700%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두산 말고 또 있나요? 뭐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첨단 분야죠.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근데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2700%까지 늘어나는 게 2025년도 하반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두산의 CEO라면 폭발적인 수요가 등장을 할 때 공장 증설해서 그 시장을 빠르게 확보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물량이 있어야 판매를 할 거고 꾸준한 안전하고 꾸준하게 고객사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멘텀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24년도 하반기가 왔을 거고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떨어질 때 담아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시작되는 두산의 사이클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댓글로 감사합니다 한 번씩 꼭 응원 남겨주세요. 그렇게 시작되는 사이클이 미국의 대선을 만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각국의 이런 대통령들은, 나라의 수장들은 어떤 의무가 있죠? 국가를 제대로 돌아가게 할 의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나라의 근간은 일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중요한 거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제 쇠퇴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MZ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일자리 좀 양질의 일자리 좀 가져와라. 고연봉도 원하고 우리 좀 화이트 칼라 원한다. 근데 그런 일자리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져오겠다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동맹 국가들을 바탕으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미국이란 나라에 근데 어떤 걸 투자하라 그래요? 생산 거점을 한국이 됐든 뭐가 됐든 생산 거점을 미국에 가져오라고 해요. 생산 거점을 가져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유지를 하고 하는 이런 토지 비용이라든지 인건 비용을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대한민국 확실하게 저렴해요. 얘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런 투자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기업이라든지 미국에 들어가는 이 생산 라인을 들어가는 기업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야, 이거 이대로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중국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가뜩이나 미국에 투자하면서 현금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장에서 토지 비용은 비싸고 이 미국인들은 인건비는 더럽게 높은데 일을 하는 시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일하는 시간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뭐 사장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사태질하면서 당장 특근하세요. 야근하세요. 미국한테 이런 게 먹힙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인들 욜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5시 땡 하면 뭐 해야 돼요? 풋볼 보러 가야 돼요. 미식 축구 슈퍼볼 보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근이 웬 말이에요? 그딴 거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야근 특근 미국인들은 안 할 거고, 일자리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 많이 주는 일자리, 기업들은 투자를 생산 거점을 진짜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끔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협동 로봇이라는 선택을 해서 현장의 공장들을 돌리는 게 나을까요?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의 대당 가격, 두산 로보틱스는 2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3천대 사이인데 미국인의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 대를 사는 것보다. 그죠? 한 대를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3천만 원. 얘를 100대를 팔면 어떻게 되죠? 얼마예요? 30억이죠. 1000대를 팔면요? 300억이죠. 10,000대를 팔면요? 우리나라만 지금 2030년도까지 100만 대의 로봇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100만 대의 로봇을, 자, 국내에서만 100만 대의 로봇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해외는요? 100만 대에서 끝날까요? 이런 게 바로 두산의 최강점이에요.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두산은 멈출 이유가 없어요. 물론 멈추긴 하겠죠, 언젠가.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에코프로 다들 겪어봤잖아요. 이 에코프로란 주식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광기 넘치는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유행을 잘 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저출산, 고물가, 그리고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이 인프라들이 가장 지금 민감한 시기고,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죠. 터지기 시작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단언컨대 신고가 돌파는 우습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빨간색 선, 이 위로 올라탈 때 양봉에 실린 거래대금이 3월경 발생한 거래대금보다 더 클 때 같이 공략을 하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 영상 보시면서 혼자 하실 수 있다면 문자 안 남기셔도 돼요. 64180214 이 번호로 되게 어려우신 분들만 두산이라고 종목명을 저한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